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부동산 불패 이제 끝내야 된다. 이거에 되게 함축된 내용이 뭐냐면 부동산 갭 투자, 아파트 부동산 갭 투자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 투기 세력은 내가 처단하겠다라는 메시지가 전 크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 시장이 좋아진대. 그러면 그 시장 투자하면 안 됩니다. 나왔으니까 하나 찍어드릴게요. 앞으로 뭐가 잘 될 것 같아요? 저라면 반갑습니다. 저는 서태양입니다. 본명은 서동원이고요. 필명이 서태양인데요. 서태양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이제 책을 2권 냈습니다. 서울의 주택의 임대 트렌드 리포트라는 책의 대표저자로 책을 한 번 냈었고, 그리고 이번에 나온 운의 메커니즘이 2번째 책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작가 베이스이기 때문에 소통에 대해서는 좀 능한 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발이라는 부동산이라는 테마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오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대입 정책도 보지 않습니까? 대입 정책을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 이제 수능 이런 체제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대입 정책을 어떻게 바꿔야 된다. 이걸 바꿔서 결국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방향은 어느 정도 보지만 그때 교육부 장관이 바뀌면서 나오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하지만 교육은 100년지 대계 아닙니까? 어떤 방향이나 방법이 있다고 갑자기 막 바뀌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 방향으로 유도가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거든요.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부동산 불패 이제 끝내야 된다. 이거에 되게 함축된 내용이 뭐냐면 부동산 갭 투자, 아파트 부동산 갭 투자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 투기 세력은 내가 처단하겠다라는 메시지가 전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내가 아파트 갭 투자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투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는 사람한테는 빨간불이지만 대다수의 사람한테는 사실 크게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6억 규제 나왔죠. 이 6억 규제에 영향을 받는 사람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강남 3구하고 좀 용산 이런 데를 타겟되고 있죠. 근데 강남 3구 용산이 일반 시민들이 살 수 있을 정도의 보편적인 가격대는 일단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분 크게 2가지로 분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 원주민들. 원래 강남이 뜨기 전부터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어떤 사람들 돈을 많이 벌어서 들어간 사람들. 최근에 APR 대표님이 저기 성수동의 펜트하우스 290억에 전액 현금 매입 이런 거는 엄청나게 자기가 돈을 벌어서 산 거지 갭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아파트를 대출을 끼고 전세를 끼고 들어가서 옛날 방식으로 갭 투자하는 거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자꾸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야기되고 또 주변 환경에 안 좋게 영향을 주니까 정부에서 일단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부동산 불패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자산을 구분하면 부동산 자산과 금융자산이 있고, 금융자산 안에도 가상자산이 또 새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자산을 갖고 있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부동산 자산을 특히 주거에 한정해서, 주거가 안정이 돼야 사회가 안정이 되는데 자꾸 주거 시장을 뒤흔드는 갭 투자 세력을 처단하겠다라는 식의 저는 이제 방향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게 갭 투자밖에 없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부동산도요, 상업용 부동산이 있습니다. 진짜 돈 버는 사람들은 상업용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벌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식에 상장하듯이 아파트는 가격이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투자하기 쉽기 때문에 들어가는데, 더 큰 매력이 뭐예요?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있는 전세제도입니다. 보증금 안고 대출 끼면 내 돈 얼마 안 넣어도 들어가서 시세가 오르니까 돈 벌겠다. 정말 1차원적인 비즈니스.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서? 전국에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주요 지역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주요 지역이 너무 올라가니까, 아파트 한 채가 20억 하던 게 70억 가니까 이 너무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처럼 보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도 느끼고 여러모로 안 좋으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쪽을 누르면 풍선효과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돈이 돌아야 되는데 한쪽을 누르면 어디가 풀리겠어요? 주요 지역 말고 남은 지역은 오히려 내가 실거주할 부동산을 사는 거는 더 쉬워지고 있고, 투자도 그렇게 허들이 높지 않아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제는 끝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건 아파트 갭 투자 투기 세력이에요. 많이 갖고 있는 사람 50개, 100개도 갖고 있고요. 200개, 300개도 갖고 있어요. 여기서 또 문제가 됐던 게 뭐가 있습니까?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은 규제 대상이 안 돼요. 1세대 2주택인지 3주택인지도 확인이 안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대출을 어디서 받아옵니까? 자기네 나라에서 받아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해외 투자할 때 우리나라 은행에서 받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돼요? 최근에 반포에 원베일리인가? 거기 최고가로 사신 분도 우즈베키스탄 분인가? 해외 분이었어요. 우리나라의 강남의 아파트, 특히 서울에 있는 아파트 주거에만 투자하는 해외 분들이
100개국이 남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향 안 받고 막 주워 담아요. 이런 부분들도 규제하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요? 주거의 안정을 위해서예요. 경제가 안정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의식주 중에 주거 부분이 안정이 돼야 나머지 부분들도 이제 잡아나갈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이제 이전 정부에서 너무 이 부분들이 열려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또 추가로 규제가 나올 거라고 봐요. 이재명 정부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아, 이거 6억 규제 맛보기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 최근에도 이 규제 나오고 나서 잠실의 아파트 국평이 더 올랐어요. 그게 찍혔어요. 그러면 이걸 보고 상대적인 어떤 뭐 박탈감을 느끼고 이제는 부동산 투자가 망했다, 뭐 여기에 대해서 막 틀렸다 이렇게 느껴야 됩니까? 아, 이거 아니잖아요. 좀 더 편하게 얘기해봅시다. 서울대학교하고 연고대에 못 가면 다른 대학은 없습니까? 우리나라 기준에서는요. 글로벌 기준에서는 하버드 아이비리가 아니면은 뭐 딴 대학은 대학도 아닙니까? 아, 솔직히 내 성적 갖고 거기는 사실은 원래 상관이 없었던 확률도 높지 않나요? 보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전체 인구, 전체 아파트에서 또 주거용 투자 시장에서 이쪽 시장을 배제한다고 해서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언론 플레이이고, 그냥 이거는 클릭커버를 좋아하는 이쪽으로 돈 버시는 분들이 막 유튜브에서 떠드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강남 3구 빼고요, 용산이나 그쪽 한남이나 이쪽 지역 빼고요, 나머지 지역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쪽에 기회가 없겠습니까? 아파트가 비싸면 신축 아파트가 비싸지 구축 아파트가 비쌉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주거만 정말 내가 타겟팅으로 본다고 하면 빌라는 왜 안 됩니까? 아니, 상업용 부동산으로 꽁합 빌딩으로 지어가지고 내가 위에 들어가고 밑에 내가 월세 받고 이 시장이 아예 무너졌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첫 번째 질문에서 자, 이 시장이 좋아진대. 그러면 그 시장 투자하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언론에 나오기 시작하면. 이 시장 나빠진대. 사실 거기에 기회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아파트, 부동산 불패 이제는 끝내야 한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까가 아니고, 살아남는 건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어디서 문제가 있냐? 투자하는 방식과 방법은 달라져야 된다. 자, 우리가 상승장일 때요, 막 경기가 좋습니다. 그러면 주식에 투자하는 게 낫습니까? 채권을 투자하는 게 낫습니까? 해본 적이 없으니까 답을 못해요. 경기가 좋을 땐 주식에 투자하는 게 맞는 거죠. 경기가 좋아지고 있으니까 주식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경기가 막 안 좋아요. 그러면 어디 투자해야 됩니까? 바보가 아니면 생각을 할 수 있죠. 하나 아니면 하나라니까요. 채권이에요. 맞죠? 잘 될 때는 주식, 안 될 때는 채권. 이 기본 논리라도 있으면. 자,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텀이 긴 롱텀 비즈니스예요. 부동산을 단타로 치고 빠진다? 이건 경매밖에 안 돼요. 시절이 어려우니까 경매 대기가 막 나오는데, 경매 상품은 이미 한 번 걸러져서 나온 거예요. 상품이 좋은 상품이라면 돈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시장에 나오기 전에 잡아챘겠죠. 우리가 경매로 나오는 극소수의 좋은 물건들은 상속이나 증여 이슈로 공동 지분권자가 현금화하기 위해서 나온 경우 빼놓고는 하자가 있으니까 나온 거예요. 이런 표현 적합할지 모르겠는데 침수차예요. 침수차 사고 싶어요? 전문가라면 살 수 있겠죠. 아, 이거 고치고 이거 고치고 이거 고치면 다 마무리해서 팔 수 있겠다.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침수차 좀 꺼려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동산에도 하자가 있으니까 싼 거예요. 근데 그거를 뛰어들어서 하겠다고요? 전문가도 아닌데? 그건 좀 리스크가 좀 크다고 보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부동산 불패 이제는 끝내야 된다는 이재명 정부 시장에서 앞으로 어떤 시장에 주목을 해야 되느냐? 자기 실력에 일단 맞게 봐야 되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전 리츠 시장을 조금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리츠라고 하는 건 부동산을 공모를 해서 나라에서 과대해서 관리를 하고 배당을 해주는데요, 월 배당률이 보통 5, 6%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사실 연 6% 이상의 배당을 해줄 수 있는 상품 중에, 회사는 갑자기 망하면 주식이 빵원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부동산 자산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로 놓고 가게 되면 마이너스 나기가 되게 힘든 구조입니다. 연배당을 내가 월배당이든 분기배당이든 6%씩 받는다? 나쁜 투자 아니겠죠. 그러면 이런 것 중에서 나왔으니까 하나 찍어드릴게요. 앞으로 뭐가 잘 될 것 같아요? 저라면 데이터 센터에 주목할 것 같습니다. 모든 AI 기업이 데이터 센터가 없으면 그냥 셧다운이에요. 아닌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AI, 앞으로는 AI가 이 전환을 시킨다는데, 막 얼마 전에 테슬라가 엊그젠가 삼성에 22조 반도체 발주하고 막 난리를 쳤잖아요. 그 모든 원동력이 뭡니까? 데이터 센터. 근데 데이터 센터가 짓는 게 쉽습니까? 아, 어려워요. 주변에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어서. 그러면 우리는 그럴 때 뭐에 주목해야 됩니까? 희소 가치에 주목해야겠죠. 이 데이터 센터를 담고 있는 리츠들이 망할 확률이 높겠습니까? 안 높겠습니까? 저는 안 높다고 봐요. 왜요? 데이터 센터는 계속 생길 텐데 만드는 게 쉽지 않을 테니까. 아, 미국에서도 왜 데이터 센터 짓는다고 막 한 주에 뭐 일정 부분을 막 영상 보고 사진 보면 막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주에 투자하면 되잖아. 그리고 부동산 투자는 요즘에 간접 투자가 너무 쉬워졌잖아요. 아, 이것도 저것도 모르겠으면 어디 투자하면 돼요? 리츠에 투자하면 돼요. 근데 리츠 수익률 우리나라 조금 약할 것 같다고요? 그럼 미국 쪽 봐서 리츠에 또 투자하세요. 해외 리츠 많아요. 그럼
누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나는 주식 잘 모르고요. 원금 소실의 위험이 있는데 어떻게 투자합니까? 세상의 투자 중에 원금 소실의 위험이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서 실력을 좀 더 쌓으면 그다음부터 뭐가 할 수 있겠어요? 직접 투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경기 부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죠? 기업 투자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어디에 부동산이 좋은 영향을 받겠습니까? 당연히 상업용 부동산이죠. 오피스가 됐든 상가가 됐든 상가 좀 불안한데요? 그러면 데이터 센터 같은 거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은 기본적으로 하나 더 찍어드리면 앞으로 뭐가 나올 거냐면 가상자산으로 부동산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이 열릴 겁니다. 그게 바로 STO예요. 스테이블 코인 얘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STO 이게 뭐야 할 수 있잖아요. STO는 이미 토큰 증권이라는 이제 그 분류로 해서 수년 전부터 계속 이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 들어오고 있고 미국이랑 두바이에서는 STO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STO를 쉽게 설명드리면 니치 같은 건데 그거를 가상자산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성수동 빌딩 같은 거를 내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투자하려면 비트코인을 환전해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쓸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잖아요. 가상자산이 국내에 들어와 있지 않고 해외에 있는 것만 대한민국 국민이 갖고 있는 게 140조가 넘어요. 근데 그 140조를 유동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한국 부동산 투자하면서. 그게 STO예요. 그래서 지금 STO가 상업용 부동산 중심으로 해서 열릴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가상자산 스테이킹 해봐야 얻을 수 있는 이익이 ICO, 그러니까 이 가상자산의 상승 이외에는 없었다라고 하면 이 상승 외에도 넣어놓으면 부동산의 이제 가치 상승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시장이 열리는 거죠. 이게 STO예요. 이재명 정부에 연결되어 있는 시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또 STO도 이제 활성화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크게 놓고 봤을 때 자, 정부의 정책, 금융 정책, 그다음에 세금 정책 요 세 가지가 부동산과 직결되어 있는 파이프라인인데 여기 안에서 이제 이 금융 안에 가상자산이 이제 세금과 정부의 정책과 맞닿아서 하나의 트랙으로 떠오르면 저 같으면 내가 갖고 있는 가상자산으로 실물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도 열리니까 관심 있게 뭐를 해야 된다? 이재명 정부 시장에서는 공부를 하면 돈 벌 수 있는 시장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